드디어 만났어. 너무 오랜만이야. 정말 꿈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 혹시 장미란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민선이? 네, 선생님, 저 민서예요. 어머 세상에 여기서 만날 줄이야. 한정식집 카운터 앞에서 두 여인이 서로를 부여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상견례를 위해 예약 확인차 일찍 도착한 김민서는 계산대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었다. 품이 있고 따뜻한 그 음성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민서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었다.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인 민서는 오늘 딸의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딸 지훈이가 초등학교 교사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의사인 딸에게 더 야심찬 배우자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청년 박준혁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민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작은할머니 이야기, 교육자로서의 신념,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다는 간절함. 그 순간 민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민서 앞에 선 여인은 70대로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맑고 따뜻하며 지혜로웠다. 틀어올린 머리, 단아한 자태, 우아한 말투.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분 그대로였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딸의 상견례를 위해 정성껏 한 화장이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민서는 시골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학교 담장 너머로 수업을 엿들으며 한글을 깨쳤고 버려진 책을 주워 읽으며 세상을 배웠다. 그런 민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장미란 선생님이었다. 당시 25살의 젊은 교사였던 장미란은 산기슭에서 책을 읽고 있던 10살 민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날부터 민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밤 이 심리길을 걸어 선생님 댁으로 갔다. 한글, 산수, 과학을 배웠다. 선생님은 민서에게 꿈을 심어주셨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했고 의대 진학을 꿈꾸게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서의 책들은 불태워졌고 서울 유학은 절대 불가하다는 선언이 떨어졌다. 그때 선생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다. 민서는 결국 서울의대에 합격했다. 대학 첫 여름방학 민서는 감사 인사를 드리러 고향에 내려갔다. 하지만 선생님은 폐결핵으로 쓰러져 요양을 떠나셨다는 소식만 들었다.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선생님이 남긴 편지 한 통만이 민서의 손에 쥐어졌다. 민서는 그날 밤 결심했다. 선생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다고. 그것이 유일한 보답이라고.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장미란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상견례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민서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40년을 찾아 헤맸던 그분이 눈앞에 계셨다.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폐결핵으로 쓰러진 후 2년간 요양소에 있었다고 했다. 건강을 회복한 뒤 다른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다시 교단에 섰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몸이 약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남편의 조카들을 자식처럼 키웠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박준혁이었다.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배움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준혁이는 작은 할머니를 평생의 롤모델로 삼았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거쳤다. 미국 연수도 다녀왔고 38살에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선생님을 떠올렸다. 지훈이라는 이름 속에는 지혜롭고 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장미란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상견례 예약자 이름이 김지훈이라고 했다. 혹시 그 지훈이가 민서의 딸이냐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은 이미 지훈이를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준혁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했을 때부터 지훈이를 봐왔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정이 갔다고 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따뜻한 성품을 가진 딸이라고.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선생님이 웃었다. 민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준혁이가 그토록 존경한다던 작은 할머니가 바로 장미란 선생님이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은인이 딸의 사돈 어른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민서는 하늘의 섭리를 느꼈다. 40년 전 선생님이 심어준 씨앗이 자라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한 것이라고. 민서는 준혁이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부끄러워졌다. 교사라는 직업이 초라해 보였던 자신이, 출세와 명예에 눈이 멀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다. 그때 식당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딸 지훈이와 준혁이, 그리고 사돈 내외분이었다. 민서와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가 엄마의 붉은 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딸을 불러 선생님을 소개했다. 준혁이의 작은 할머니이자 엄마 인생의 은인이라고.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 두 가족은 하나로 엮인 운명의 실타래를 확인했다. 상견례는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다. 두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혁이는 작은 할머니가 평생 찾아 헤매던 제자가 바로 장모님이었다는 사실에 숙연해졌다. 지훈이는 엄마가 그토록 존경하던 은인 선생님이 시할머니가 될 뿐이라는 것에 운명을 느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다. 선생님 댁으로 가던 이 십리길,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밤들,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전율, 그리고 선생님이 사라졌을 때의 절망감. 민서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선생님의 편지였다. 편지를 펼쳐 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선생님의 글씨가 보였다. 민서야, 너는 언젠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믿는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어. 꼭 건강 챙기면서 공부하렴. 민서는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선생님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함께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이 짓눌렀다.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오직 공부였다. 하루 18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일주일치 주먹밥을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하나씩 꺼내 먹었다. 반찬은 고향에서 보내준 김치 한 가지였다. 화장실 거울에도 의학 용어를 빼곡히 적어 붙였다. 이를 닦으면서도 샤워하면서도 외웠다. 책상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펜 굳은 살이 박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할 제자가 되고 싶었다. 그것만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믿었다. 인턴 시험, 레지던트 시험, 전문의 시험 모두 일발 합격했다. 논문을 쓸 때마다, 상을 받을 때마다, 교수가 되었을 때도 민서는 속으로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서는 환자를 볼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렸다. 선생님이라면 이 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선생님처럼 따뜻하게, 선생님처럼 정성스럽게. 그렇게 진료했더니 환자들이 민서를 신뢰했다.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의 덕분이었다. 민서는 결혼해서 딸을 낳았을 때도 선생님을 떠올렸다. 선생님이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딸 이름에 선생님을 담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출근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호흡기내과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민서의 대학 후배이자 폐질환 전문가였다. 민서는 장미란 선생님의 상황을 설명하며 빠른 진료를 부탁했다. 김 교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내일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다. 선생님은 2달 후 예약이 있다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민서는 강하게 권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했다. 선생님은 결국 병원에 오시기로 했다. 민서는 VIP 병실을 예약했다. 선생님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선생님이 병원에 도착하셨다. 민서는 직접 로비로 마중 나갔다. 선생님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셨지만 얼굴이 많이 여위어 보였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검사실로 안내하며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은 민서를 보며 미소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불안이 숨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흉부 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민서는 검사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의 검사 결과를 받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손이 떨렸다. 결과가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민서는 그 시간 동안 VIP 병실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은 최근 몇 달간 숨이 자주 찼다고 했다. 기침도 잦았고 가끔 가슴이 답답했다고 했다. 저녁 무렵 김 교수가 민서를 불렀다. 영상의학과 판독실로 갔다. 모니터에 선생님의 CT 영상이 떠 있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왼쪽 폐 상엽에 종양이 보였다. 크기는 약 2cm. 주변 림프절도 약간 커져 있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 폐암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순간 숨이 막혔다. 김 교수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행히 초기로 보인다고 했다. 전이 소견은 없었다. 민서는 선생님 병실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민서가 들어서자 돌아보며 웃으셨다. 민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선생님의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오셨다. 민서야, 괜찮다고. 민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직 검사 결과 폐선암 1기로 확진되었다. 민서는 종양내과, 흉부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들과 다학제 회의를 열었다. 선생님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은 부담이 컸다.
하지만 다행히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다. 민서는 모든 최신 논문을 검토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임상시험 자료까지 찾아봤다. 민서는 직접 선생님의 주치의가 되기로 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선생님의 치료 과정을 총괄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료 교수들도 민서의 결심을 존중했다. 민서는 선생님께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 종양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다. 민서 덕분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40년 전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제 자신이 선생님께 생명으로 보답할 차례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민서는 매일 선생님의 병실을 찾았다. 진료 시간 전, 점심시간, 퇴근 후에도 들렀다. 선생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수치를 점검했다. 부작용은 없는지, 식사는 잘하시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선생님은 민서가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다. 민서의 헌신적인 모습에 다른 의료진들도 감동했다. 밤마다 민서는 서재에 앉아 논문을 읽었다. 최신 치료법, 병용요법, 면역치료 병행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다. 해외 학회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도 찾아봤다. 선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어떻게든 완치시키고 싶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민서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다. 치료 시작 2달째, 첫 번째 추적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서는 영상의학과 판독실에서 CT 영상을 확인했다. 종양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다. 림프절 비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효과가 있었다. 판독이가 축하한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서는 곧장 선생님 병실로 달려갔다. 선생님은 창가에서 책을 읽고 계셨다. 민서가 들어서자 책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으셨다. 민서는 태블릿으로 전후 CT 영상을 보여드렸다.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물으셨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계신다고, 이대로만 가면 완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내 덕분에 내가 산다고. 민서는 선생님의 등을 토닥이며 울음을 참았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이번만큼 기쁜 적은 없었다. 선생님이 회복되고 계셨다.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이 선생님을 살리고 있었다. 그 무렵 딸 지훈이와 준혁이의 결혼 날짜가 잡혔다. 석 달 후였다. 선생님도 그때쯤이면 훨씬 좋아지실 거라고 민서는 확신했다. 지훈이가 병실로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다. 선생님은 지훈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예쁜 며느리를 보니 힘이 난다고 하셨다. 지훈이는 선생님 손을 잡으며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준혁이도 자주 병문안을 왔다. 작은 할머니를 위해 학생들이 그린 쾌유 카드를 가져왔다. 선생님은 그 카드들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셨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이 큰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준혁이를 보며 자신의 편견을 다시 한번 반성했다. 이 청년은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생님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식욕도 좋아지셨고
병실 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다. 민서는 매일 아침 선생님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 아래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놓았다. 선생님은 민서에게 물으셨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냐고. 혼자서 이 모든 길을 걸어오느라 외롭지 않았냐고.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항상 마음속에 계셨다고. 힘들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며 버텼다고. 선생님을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꼭 쥐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하실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한다고. 결혼식 한 달 전 선생님은 퇴원하셨다. 종양은 거의 사라졌고 건강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외래 통원 치료로 전환되었다. 민서는 선생님을 배웅하며 정기 검진을 꼭 받으러 오시라고 당부했다. 선생님은 웃으며 약속하셨다. 민서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셨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지훈이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준혁이는 식장을 예약했다. 민서는 바쁜 와중에도 선생님께 매일 전화를 드렸다. 컨디션은 어떠신지, 약은 잘 드시는지 확인했다. 선생님은 매번 괜찮다고 결혼식 준비나 잘하라고 하셨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가을의 끝자락, 11월의 화창한 날이었다. 식장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도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민서는 딸의 베일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다.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시집을 가는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시고 화사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지훈이가 달려가 선생님을 안았다. 선생님은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축복해 주셨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선생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계셨다. 식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준혁이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민서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옆에 앉아 민서의 손을 잡아주셨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줄의 말씀이 이어지고 서약이 진행되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0년 전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선생님과의 인연이 이제 두 젊은이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패백 시간이 되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차례로 절을 올렸다. 민서와 남편이 앉았고 사돈 내외분이 그 옆에 앉으셨다. 지훈이와 준혁이가 공손하게 큰 절을 올렸다. 민서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축복의 말을 건넸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때 민서는 결심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패백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민서는 사회자에게 잠깐 마이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사회자가 의아해하며 마이크를 건넸다. 민서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이와 준혁이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민서는 선생님이 앉아 계신 곳을 바라봤다. 선생님도 민서를 바라보고 계셨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골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다고.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세상에서 학교 담장 너머로 수업을 엿들었다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다고. 매일 밤 이 심리길을 걸어가며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분이 계셨다고. 하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민서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서는 계속 말했다.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다고.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40년 동안 그분을 찾지 못했다고. 매일 밤 그분을 떠올리며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려 노력했다고. 그분께 보답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다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딸의 상견례 날 40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신랑의 작은할머니이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미란 선생님이시라고. 하객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민서는 선생님께로 걸어갔다. 선생님 앞에 섰다. 민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40년 전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다고. 오늘 제자가 의사가 되어 선생님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선생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의 눈도 붉어졌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식장이 숨죽였다. 민서는 선생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민서를 일으켜 세우며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다. 식장 안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닦았다. 지훈이는 아빠 품에 안겨 울었고 준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할머니를 바라봤다. 사돈 내외분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서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으며 민서 옆에 서셨다. 민서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젊은이의 결합이 아니라고. 40년에 걸친 은혜와 보답의 완성이라고. 선생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식장을 울렸다. 준혁이가 무대로 올라왔다. 민서와 선생님 앞에 섰다. 준혁이는 깊이 절을 올렸다. 장모님과 작은할머니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제 자신과 지훈이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작은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겠다고. 장모님처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를 아내로 두고 살겠다고. 그 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이도 무대로 올라왔다. 엄마와 시할머니 앞에 섰다.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시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다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이어가는 의사가 되겠다고. 민서는 딸을 끌어안았다. 세 여인이 무대 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민서와 선생님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모두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감동했다고 말했다. 민서는 그때마다 선생님을 소개하며 모든 공을 선생님께 돌렸다. 선생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민서가 워낙 똑똑하고 노력하는 아이였다고 하셨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준혁이의 제자들이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할머니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연극을 준비했다고 했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연기했다. 40년 전 선생님과 민서의 만남, 배움의 여정, 그리고 오늘의 재회를 짧게 재현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연기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민서에게 달려왔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고맙다고 하셨다. 민서도 아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준혁이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작은 할머니처럼, 장모님처럼 자신도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작은 씨앗을 심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년이 흘렀다. 선생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정기 검진에서도 재발 소견은 전혀 없었다. 민서는 매달 선생님을 뵈었다. 이제는 환자와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어느 봄날 오후 민서는 병원 정원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하여 하얀 눈처럼 흩날렸다. 선생님은 벚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웃으셨다.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선생님이 살아계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선생님이 민서에게 물으셨다. 후회되는 것은 없냐고. 의사가 되느라 너무 고생한 것 아니냐고.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했다. 선생님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값졌다고.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는 전화를 받았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임신했어요. 민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이냐고 물었다.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민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선생님, 지훈이가 임신했대요.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셨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기뻐했다. 새 생명이 이 아름다운 인연 속에 태어난다니.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 3대째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이었다. 민서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최고로 돌봐줄 거라고. 건강한 아기 낳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와 할머니가 계시니 든든하다고. 민서는 전화를 끊고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도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었다. 선생님이 한 소녀에게 준 작은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민서는 선생님의 팔짱을 꼈다. 선생님도 민서에게 기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민서는 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 살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민서야, 선생님도 고맙다. 네가 있어서 선생님의 인생이 의미 있었어.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선생님이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길을 걸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40년 만에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고. 선생님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딸이 임신했다고. 이 모든 것이 기적 같다고. 민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삽시다. 지훈이 아기도 보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함께 봅시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함께 지켜봅시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40년 전 산골짜기에서 책을 읽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그 소녀의 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딸과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늦게 피었지만 가장 아름답게 핀 꽃. 그 꽃의 향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